지난 주말 큰 비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 임시주택단지에 호우 피해까지 발생해서 주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 당국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 8천억 원 늘어나고 주담대도 1조 8천억 원, 기타 대출도 1조 5천억 원 이자가 늘어납니다. 우리 국민들 가만히 앉아서 빚이 5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방송에 나와서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하나마나 답정너입니다.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패는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우리 국민은 가난해졌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입니다. 수입은 줄고 이자는 늘고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입니다. 내 집 가질 생각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주택에 살고 열심히 일할 생각 말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좌파 정책 고집하다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의 뒤를 이 정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어코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자운대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합동성이 강화될 리가 없습니다. 민간인 교수를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울지 안 봐도 뻔합니다. 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습니다.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마두로가 힘 한 번 못 쓰고 미국에 잡혀간 근본 원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걸린 국가 대계입니다. 국민적 논의도 없이 절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 장병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을 받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보의 한 축인 한미 동맹까지 위기입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 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55%, 찬성은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올해 안에 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군이 약해지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관학교 통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 4대 정치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료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 억씩 들여서 초호화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 특검이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공원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헌법을 짓밟은 이 정권이 자신들만의 재헌절을 보낼 때 청년과 시민들은 특검과 재선거를 외치며 광장을 지켰습니다. 올공제일하며 연휴를 반납하고 폭염과 폭우에도 올림픽 공원으로 나선 시민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헌법과 국민 참정권입니다. 정권이 헌법을 무너뜨리려 하면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 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소화하는 길입니다. 정치 특검 그만하고 국민 특검 합시다. 국민 특검 관철되는 그날까지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국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와서 주민 피해가 많았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 쿠팡물류센터의 화재도 워낙 규모가 커서
아직 완전히 되지 않고 있고 또 국가 소방대응령도 최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의 피해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피해, 학교도 휴교라고 합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에 이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계속 그냥 둘 겁니까?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눈물을 지금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둘 겁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관심은 지금 주식입니다. 그 핵심은 이른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3전 ETF, 레버리지 ETF 문제입니다. 5월 27일 날 출시가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지금가 1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거의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받겠습니까?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서민, 청년,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한다는 얘기가 지금 당장 상장 폐지는 어렵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상장을 폐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장 폐지 때문에 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주식 팔기 위해서 시장이 대혼돈에 빠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 종목 주가도 왕창 떨어질 텐데 못하는 거죠.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이 수습이 됩니까?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범용적으로 쓰이는 상품이 아니라 이번 달에 증권사들이 건의해서 우리나라 돈이 너무 홍콩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또는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5월 27일 날 급히 만들어졌습니다. 5월 27일이 언제입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아마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선거 개입용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김용범 실장이 기껏 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상태는 어렵다는 얘기고 이것을 허가해주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우리는 그때 반대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했다는 사람들 말 그대로 믿어준다면 책임자는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국민배당금 하자는 얘기, 호남 반도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발표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한 의혹, 그리고 삼전닉스 ETF, 이거 전부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충분치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책임대로 묻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본시장 문제 주가 부양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1년 동안의 정책 기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국민연금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왔다가 물려있다는 소문도 지금 시중에 팽배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미래까지 이재명 정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 다 가려내서 다 경질하시고 경제팀 즉각 다시 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제가 듣기로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원 구성도 별로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특검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은 아마 전당대회 뒤로 미뤄놓은 것 같은데 전당대회 8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 지금 따지지 못합니다. 당장 원 구성에 응해서 이 문제만큼은 특히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 김민수가 면제 이재명과 방위 출신 안규백에 묻습니다. 국방은 개혁의 대상입니까? 강화의 대상입니까? 이재명 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방개혁의 청사진은 10월에 발표하겠다. 전문가들에게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일단 믿어주시고 예산 편성부터 하겠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개혁 방침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합동성이 중요해서 육해 공군을 합치겠다. 군종을 없애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합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육해 공군의 통합이 아니라 육해군 통합 작전 훈련을 강화하고 체계를 강화해야 맞습니다. 한미 통합 훈련을 강화해야 맞습니다. 군의 진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군 입찰 비리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빽이 있다라고 해서 쉬운 지역으로 배정받고 휴가 막 나오는 군 인사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비밀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새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기밀에 대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이 자리 국민의힘 최고위에만 해도 장교 출신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장교 출신입니다. 김재원 최고님 장교 출신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김민수도 장교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에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국방개혁 방향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최고님도 장교 출신입니다. 이 정도 돼야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다 하셔야 국방개혁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짚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국방개혁 방향 잘 모르시겠으면 국민의힘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이재명 정권의 아주 이상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빚은 탕감의 대상이 되고 성실은 손해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 국민의 빚을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빚이 없는 분들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 없는 거 아닙니다. 빚을 갚아나간 국민들 내 생활이 팍팍하지 않아서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간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국민의 빚이 걱정되신다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이 판을 칩니다. 사채업자들의 이율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 17만 명이 도박을 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중에서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24%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중고등학교의 사채업자들이 찾아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말합니다. 국민들의 빚이 정말 걱정된다면 사채업자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의 유혹을 빠뜨리는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법정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사채업 고금리, 고이자에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의 5개의 재판이 멈춘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멈추었던 것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와 사법 정의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그 누구도 법 위에 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왜 법의 공정한 집행이 권력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까?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법치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7월 16일 조선일보에는 주식 중독 정신건강 전문의 박종석 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누가 SK 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사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내가 전치 사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이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수년간 우상향을 거듭해서 2,500에서 코스피 지수가 9,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그것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를 약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포모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만회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던 코스피가 나날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은 위기입니다.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카 1996년도에 첫 도입이 되었지만 2002년부터 발동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24년간 누적 발동 횟수가 60번 정도 됩니다. 60회 가운데 26번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동이 되었고 나머지 23년간은 대체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37번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것은 금융위기 때보다 많고 평상시 정상적인 발동의 10배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6월 이후에는 6월 한 달만 10번입니다. 20거래일 중에 이틀에 한 번 거리고 7월 달에는 지금 12거래일 오늘 포함하면 13거래일인데 12거래일에 8번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이틀에 사흘에 2번씩 매일 지금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국가위기, 국가 부도위기였던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5월 27일 날 4조 4천억 원으로 출범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일 만에 지금 17조 원이 됐습니다.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도 12조 원 가까이 남아있고 개미 투자자가 8조 2천억 원 물려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6월 한 달 새 9,386에서 7,394까지 2,000포인트 왔다 갔다 널뛰기를 했고 7일에는 하루 만에 5% 4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구조적 배경도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상승분의 8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4종목에 나왔습니다. 이 4종목 코스피 비중이 39%에서 61%가 됐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었으니 이 두 종목만 흔들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거의 왔다 갔다 널뛰기 장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이 이 모든 코스피 시장을 흔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부 대책도 문제입니다. 기존에 나온 그저께 나온 이 대책이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고 괴리율 기준 1%를 낮추는 게 전부인데 업계에서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다. 도대체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품 거래가 60%가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 기관은 손을 대지 않고 개인 투자자 손을 대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제 나온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유동성 공급자 이른바 LP의 해지 거래 기간을 장 마감 시간 30분 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뭐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보면 ETF 운용사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목표 배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리밸런싱 거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하든 2시간으로 하든 어차피 물릴 수밖에 없고 물량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눈치 빠른 투기 세력이 더 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상장 폐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2배 추정 구조를 1.5배 이하로 낮춰야만이 변동성이 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됩니다.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이 코스피는 정말 도박판 그리고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이 투자 시장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전판 내지 도박판입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지금 더한 투기판이 된 것입니다. 이 도박판을 책임져야 할 세 사람, 구현철 경제부총리는 사실 이 증권에 대해서 문외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인을 시켜서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그 법원 경매에 나서서 8억 9,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50억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기 전문가지 이분이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이 사람은 SNS에 글만 올리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사람은 뒤늦게 뭐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이런 소리만 하는 문외한들이 지금 앉아서 이 대책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국민 돈을 걸고 도박판을 만든 사람들 이게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을 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사주에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